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배당주 모으기를 많이 이제 하시면서 질문 주시는 게요, 배당주 어느 계좌에서 모아야 좋나요? 라고 질문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이 심플하게 나올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배당주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좋은 계좌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배당주를 모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주 모으기 좋은 계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걸 많이 살 겁니다. 슈드를 사거나 아니면 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거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영도축이랑 ISA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고민도 많이 될 거고요. 국내의 배당주도 우리 금융주주 뭐 이런 것도 좋고 아리랑 고배당주 워낙 유명한데 이건 또 어디서 사야 될까? 영도축, ISA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드시겠죠. 어디서 사도 좋은데 계좌와 그 자산의 궁합이라는 것이 또 어느 정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또 억지스러운 결론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주식과 계좌의 궁합. 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파는 것들의 종류를 제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계좌의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구분법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국내 주식, 국내 배당주.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해놓은 거는 요거는 원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 이걸 하기 좋은 계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잘못하고 있었네 그럼? 다 ISA였으니까? 일단 깻님의 상황을 볼게요. 뭘 사든 ISA 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그거는 언제까지 유효하느냐면 ISA 한도가 차지 않았을 때까지는 유효해요. ISA 한도가 차지 않았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도 다 쳤잖아요. 해가 바뀌어가지고 한도 생기긴 했겠지만. 자, 국내 주식, 국내 배당 주식,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식 ETF, 국내 상장되어 있는 배당 ETF, 국내 상장되어 있는데 미국의 배당주를 사는 ETF. 무슨 틀린 그림 찾기 같다, 그죠? 미국 주식이 있고, 미국 배당 주식이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ETF가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ETF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자산군들을 우리는 세 개의 계좌에다가 나눠 담아야 되거든요. 위탁 계좌, ISA, 그리고 연금 계좌.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죠. 이걸 딱 보면 잠깐만, 직전에 우리가 이런 거 정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금액을 정한 거였죠. 투자금에 맞게 금액으로 정했던 거잖아요. 요렇게 뭐 산다 이런 거를 그때 정해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살 그 목적물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요것들이 어디 계좌에서 사면 좋은지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는 위에 거 하나씩 쭉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국내 주식. 예를 들면 뭐겠어요? 삼성전자, 삼전,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 자,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살 때의 포인트는요, 배당주를 사는 거랑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국내 주식이에요. 요거는 차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삼전도 배당주로는 안 쳐요? 작아서? 배당주라 하긴 서운하죠. 배당을 주긴 다 줍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차익이라는 것을 가장 주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국내 주식은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ISA. 땡! 이야, 틀렸다. ISA가 1순위는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기대하는 답변은 ISA가 아닙니다. 위탁이에요? 오늘 제가 전제하고 있는 건 한도가 찰 때까지는 ISA를 쓰면 돼요. 근데 국내 주식이라는 것은 ISA에서 담기에는 되게 서운하거든요. 왜냐면 국내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이 ISA에서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담을 수 있는 룸을 국내 주식이 먹는 거는 좀 아쉽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국내 주식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주잖아요, 조금씩. 그 배당이 ISA 안에 있으면 당연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ISA 한도는 연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1억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그냥 모든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면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궁합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안 맞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요, 세법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버는 돈은 비과세입니다. 얘네들 배당 준다 했는데 그거 거의 뭐 미미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비과세잖아요. 자, 세제택이 있는 계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일단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되지만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탁 계좌를 편하게 쓰자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나는 일반적인 주식 계좌 그냥 하나 가지고 지금 10년째 주식을 해오고 있어. 그럼 주식 말고 다른 거 별로 안 할 것 같아. 그럼 ISA 연금저축 이런 거 사실 관심도 없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굳이. 네,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도 않으니까. 이걸 옮기는 작업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간다고 해서 배당에 대해서 나오는 그 배당 소득세 아끼는 것,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매력이 아니거든요.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ISA도 한도 내에서는 좋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베스트는 여기 위탁 계좌입니다. 국내 주식은 위탁 계좌에서 하자. 심플하죠? 완전.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배당주입니다.
자, 국내 배당주 뭐 어떤 게 있겠어요? 하나금융지주, 일단 4대 은행 넣어야 되겠죠?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4개 하고 나면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기업은행 더해지고, 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 고배당주들이죠. 여기에 뭐 SK텔레콤 그런 것들 더해지면 되겠죠. 자, 이런 기업들을 살 때 국내 배당주 이런 거를 살 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죠? 배당. 배당입니다. 배당 진짜 많이 주는데 정말 주가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장기 차트 해놓으면 그냥 제자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높은 배당을 노리고 사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차익은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배당을 엄청 많이 주는 국내 배당주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ISA. 네, 정답. ISA 여기가 탑픽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익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배당을 되게 많이 준단 말이죠. 요새는 8, 9% 이렇게 많이 주더만. 그런 8, 9%의 배당을 받았을 때 ISA에서 하면 요거 일부 비과세 앤드 분리과세라는 것의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배당 부분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배당이 진짜 많은 국내 배당주는 여기가 딱 좋은 거죠. 당연히 연금저축은 안 들어가줘요. 개별 주식은 안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 위탁계좌는 당연히 되지만 손해? 손해는 아니거든요. 낼 거 다 낸다라는 표현이 맞죠. 혜택이 없다. 네, 낼 거 다 낸다. 하지만 ISA에서는 낼 것도 물러준다. 근데 웬만큼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채권도 지금 막 5, 6% 정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당주는 그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ISA로 가야 지금 되게 좋은 시점인 거죠. 배당주들이 뭐 저금리 시기에는요 얼마 안 줬거든요. 그럴 때는 뭐 다른 걸 썼어도 차이가 작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배당 많이 줄 때는 ISA가 궁합이 좋습니다. 자, ISA 너무 심플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ETF라는 친구가 나타나면서 우리한테 수많은 투자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자, 국내 상장되어 있는 국내 주식 ETF 뭐 있죠? 코덱스. 그렇죠. 뭐 코덱스, 200, 코세프, 200, TR, 타이거, 뭐 헬스케어, 에이스, 코스타, 150. 자, 이런 식으로 국내 주식들을 담고 있는 ETF, 국내 상장, 국내 주식 ETF라 볼 수 있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ETF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묶음 상품에도 불구하고요. 요거는 사실상 비과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을 모아놓은 ETF가 분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들어있는 ETF는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그냥 수수료만 받는. 네, 거래할 때 수수료인 거고요. 세금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ETF는 증권거래소도 안 내는 거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또 유리한 면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어디 사는 게 좋겠어요? 위탁이랑 연금. 자, 땡. 탑픽. 제일 나은 거면 위탁. 그쵸. 국내 주식은 똑같아요. 위탁에서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ISA에서 하면 똑같아요. 근데 득 보는 게 없다. 득이 없다. 라는 개념. 그 다음 마찬가지로 ETF, 이거 연금저축 IRP 다 사지잖아요. 자산 배분 포트를 구성할 때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주식 비중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담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그닥 득이 없다. 그러니까 손실, 손해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혜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말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혜택이 없으면 거기서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또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 들어있는 국내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계좌에서 그냥 사는 것을 우리는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심플합니다. 그 다음은요, 약간 달라졌습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배당 ETF입니다. 국내 배당 ETF.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아리랑 고배당주죠. 아리랑을 영어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게 보통 그거죠. 코덱스 배당가치. 이 두 개가 되게 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KB스타 고배당. 우리나라의 고배당 ETF들은 옛날부터 좀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 3대장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리랑이 압도적으로 클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까랑 비슷해요. 요거 투자 우리가 왜 하는 거죠? 배당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은 어디서 하면 좋죠? ISA. 네, 첫 번째 1탄은 ISA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건 이 ETF들 안에서는요, 실제로 ETF를 막 사고 팔아가지고 차익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배당 수익을 주력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ISA인데요. 아까는 개별 주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ETF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에서도 매수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떨까? 세금 혜택을 받네요. 그쵸? 이것도. 네. 왜냐? 배당을 ISA에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15.4를 일단 안 내고 ISA 해지할 때 비과세 일부 플러스 분리과세 9.9를 받잖아요. 자, 요 혜택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크진 않지만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보다는 ISA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이게 연금저축과 IRP에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4%라는 배당 소득세를 아예 안 냅니다. 뭐 어느 날 수령까지.
그러면 요거를 안 낸다 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리랑 고배당주를 담았어요. 배당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연금저축에 현금으로 들어와요. 캐시로 들어옵니다. 출금은 안 돼요. 그럼 재투자 되는 거예요? 재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출금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낸 돈으로 세액공제도 안 돼요. 내가 낸 돈으로 인식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안에서 재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재투자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4를 안 떼고 바로 재투자를 했다는 것,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이런 배당주 투자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을 좀 바꿔야겠죠? 이런 거 투자할 때는 어디가 좋을까요? 연금계좌. 연금계좌가 제가 생각할 때 넘버원. 근데 이거 가로막는 게 뭐겠어요? IS가 이거는 궁극적으로 시간의 지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매력이 있는 거죠? 둘 다 하면 되겠네요. 둘 다 하면 되죠. 결론은 둘 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연금저축. 왜냐면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ISA는 3년에서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높은 배당을 얻고자 한다면 고배당주를 직접 사거나 아니면 다른 채권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ETF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모아놨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자체가 수익률을 높게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는 많은 이유 중에는 이게 콜렉팅의 개념이 좀 녹아있단 말이죠. 즉, 나는 배당주 투자 너무 좋은데 미국 것도 모으지만 국내 것도 모으고 싶은데 국내 거는 맨날 바뀌니까 헷갈리니까 나는 그냥 아리랑 고배당주만 계속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IS에서 하게 되면 사실 이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의 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이 좀 더 그런 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ISA에서 나온 배당을 마찬가지로 재투자를 계속하면 연금저축이랑 또 달라요? 일단 우리가 ISA를 그냥 3년으로 계산을 하면요, 재투자 세금 안 내고 3년 정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지를 할 때는요, 사실 그걸 다 미과세 받지는 않을 거고 9.9를 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연금저축이랑 단순한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연금저축에는 거의 이거 뭐 수령 70세 그때까지 미뤄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지금 안 내는 것들이 내년에 또 내는 것도 아니고 3년 뒤에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쌓이고 복리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다음은요, 자, 미국 주식. 일단 이거 생각해 봅시다. 미국 주식을 우리가 살 때는 차익을 노리는 거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은 미국 배당주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샀을 때의 차익은 250만 원 공제해주고 그걸 넘어서면 22%를 양도소득세에 물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높냐 낮냐는 이게 낮다고 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고 엄청 유리하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높다. 또는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250만 원 공제라는 것이 또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미국 주식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위탁? 위탁으로 갑니다. 왜냐? 밖에 안 되니까. 위탁밖에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위탁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열심히 사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유리하고 아니고 여부는 그 다음에 문제고 계좌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별로 컨텐츠가 없는 거죠, 얘는. 자, 미국 주식 한다면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AMD, 스타벅스, 버크셔. 자, 이런 주식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위탁 계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미국 배당주입니다. 미국에서 배당 많이 주는 친구들 너무 많죠. 이거 정말 많습니다. 미국은 배당주 하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미국에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이랑 방금 소개드렸던 미국 주식이랑도 겹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미국 배당주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진짜 유명한 존슨앤존슨, P&G, 에브비, 코카콜라, 펩시, 맥날. 근데 애플도 배당주 아니에요? 멀었어요. 연수가 안 찼어요. 그거 배당 성취주일 겁니다. 배당을 오랫동안 늘려야지 이제 배당 킹이 되고 25년 해야 배당 귀족이 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테크 기업들은 거의 다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미국 배당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당주를 바라볼 때 미국 개별 배당주인 거죠. 자, 이런 친구들 어디서 하면 될까요? 위탁 밖에 안 되잖아요. 네, 위탁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 안 돼요. 요것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요거 차익이 나면 아까처럼 250만 원 공제하고 22% 양도세 똑같거든요. 합쳐서 하게 됩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15.4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나라에서 15.4라는 것은 지방소득세 1.4가 더 붙어가지고 15.4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기는 세금 계산할 때는 14%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배당 소득세를 14%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건 15.4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는 항상 마지막에 얹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14% 배당 소득세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15%를 내요. 떼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규칙이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외, 해외에서 배당을 받고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에서 떼는 거 기준으로 더 많이 뗐으면 그냥 더 안 떼요. 환급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떼는 14%보다 덜 떼고 들어오는 거는 나머지도 떼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하는 미국 배당주는 15%를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0.4만큼 더 떼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안 뗍니다. 덜 떼는 거네. 네.
그래서 달러가 들어올 때 보면 몇 달러 빼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알려주잖아요. 증권사에서 요새 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냈고 그것들은 금융소득에 다 포함이 됩니다.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배당만 노리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배당 투자를 하는 거랑 결국 합쳐서 계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플하죠? 위탁계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냥 주식 ETF 뭐가 있을까요? 스파이, S&P 500 담은 거 3종 세트, IVV, VOO 이게 제일 큰 세 개, 3총사. 그 다음에 VTI 이거는 전 세계 다 담은 거, QQQ 나스닥 담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미국 주식들을 모아 만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담은 ETF죠. 자, 요건 어디서 하면 될까요? 위탁입니다. 안 되죠. 자, 얘네들은 배당을 주긴 주겠지만 차익을 주려고 노리는 것일 거고, 그러면 이거 250만 원 공제하고 22%겠구나. 이제 자동으로 툭툭 나옵니다. 심플해요. 자, 넘어갑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ETF 뭐가 있죠? 슈드. 또 최근에 했던 거? 제피. 요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고배당 ETF 그리고 배당 성장 ETF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성격은 다르지만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직구해서 사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 ETF들인 거죠. 자, 요건 어디서 해야 되죠? 위탁. 아직까지 너무 쉽습니다. 난이도가 쉬워요. 자, 이거 안 됩니다. 자,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건 이 중에 슈드는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차익보다는 배당이 훨씬 클 겁니다. 그죠? 배당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5% 원천징수. 금융소득 다 합하고 내가 받는 다른 은행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가고 건보료도 올라가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심플하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 너무 심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는 요거일 거예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배당주를 담은 ETF. 우리가 광고했던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게 이제 슈드 복제. 이거랑 똑같은 거 뭐 있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솔, 타이거. 자, 이게 국내 상장되어 있는 것들인데 여기 들어있는 친구들은 미국에 심지어 배당주를 담았습니다. 자, 요런 거는 어디서 담아야 될까요? 연금계좌. 근데 연금계좌에 담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약간 결과론적이 된 거죠. 왜냐면 연금계좌는 국내 거밖에 못 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더해서 요것도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요거는 굳이 따지자면 제피랑 약간 비슷하게 그러니까 슈드에다가 제피 섞어놓은 것처럼 만든 커버드 콜, 우리 그때 배웠던 것처럼 이런 친구들이 다 보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담아놓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연금저축에서 매수가 훨씬 커진 거는 맞아요. 왜냐면 여기 수요가 너무 크니까. 자, 우리가 좋아하는 슈드랑 제피 이거 여기서밖에 안 사지잖아요. 근데 이거 장기 투자 하려고 하잖아요, 다들. 네. 장기 투자하고 모아야 의미 있는 것들이다. 여기 안 사지니까 여기서 모으고 있으니까 아쉽잖아요. 왜냐, 우리의 초장기 투자는 여기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과 전략을 완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 이런 친구들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은 이야, 이제 여기 사던 거 안 사고 여기서 담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배당 성장이나 고배당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가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세금도 안 내. 원래 이게 세금이 제일 많잖아요. 다 배당이잖아요. 세금 안 내고 그대로 다 모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 지금 환경이요, 투자자들의 성향이 많이 나뉘잖아요. 배당주를 20년 모으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이 택했던 것 중에 위탁계좌에서 슈드 제피를 모아하는 사람들이랑 연금계좌에서 타이거, 솔, 에이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랑 지금 쫙 나뉘는 거죠. 근데 이거 과세 이연해주잖아요. 네. 미국의 주식들을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네. 사고 판 거에 대한 세금을 원래는 냈었어야 되는 건데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과세 이연이 돼서 안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부에서 그냥 대신 내주는 거예요? 질문 주신 게 그거구나. 연금계좌에 사고 팔면 과세 이연은 맞는데 근데 이거 미국 거니까 미국에 세금 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운용사 역할입니다. 자, 운용사는 외국 기준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 15% 떼는 것도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뗍니다. 기관은 안 돼요? 네, 기관은 안 떼고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룰들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운용사에서 다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사고 팔 때는 수수료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슈드를 정확히 사는 거랑 여기 있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사는 거랑 수익률도 다르고 조금씩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거를 괴리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괴리율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의 차이, 거래 비용 등의 차이 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사실 다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운용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연금저축에 사는데 과세 이연을 다 해주네, 우와, 세금도 안 떼게 해주네, 그 작업을 운용사에서 다 해주는 거죠. 활용하면 되게 좋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지금 되게 베스트에 가까워요. 봐봐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제피 슈드를 많이 모았어요.
진짜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막 10억, 20억 모았어요. 나중에 월 300씩 나와요. 나중에 배당으로. 세금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연금저축에다가 그거를 다 모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10억, 20억이 연금저축 안에 있어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모아서 받는다 했잖아요. 20년, 30년 뒤에 연금으로 다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안에서 한다면 사실 금상첨화잖아요. 세금 한턱 다 밀어줬어요. 이렇게 10억, 20억 모았어요.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연금 수령의 한도 내에서 받게 되고 연금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의 차와 세금의 차, 이게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도 이상으로 세팅을 하고 싶으면 차액 부분만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못 빼요? 연금 수령 한도, 그거 넘으면 기타 소득세 냅니다. 16.5. 그거는 낼 필요가 없죠. 절대 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1,500밖에 못 받잖아요. 1년 동안. 너무 작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월 300을 만약에 이걸로 받겠다 3, 4천이잖아요. 요거 괴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래를 보고 담는 거네요, 그럼? 미래는 이렇게 해도 되게 해주겠지라는 기대로 모으는 수밖에. 왜냐면 이거 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옛날에는 500이었거든요. 1200으로 늘었다가 1500으로 늘었거든요. 더 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먼 미래에도 이렇게 우리가 배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큰 세금을 때려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진짜 모을 수가 없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탁에서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만약에 한 2천밖에 안 된다. 그냥 저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수령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어쨌든 장고 더 큰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장고 차이는 확실히 있을 거니까. 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배당 ETF들, 자, 보여드린 것처럼 슈드, 제피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ISA도 그대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다 ISA 사지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ISA 저는 3년마다 끊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에서 담는 게 베스트인 것 같다. 왜냐, 저는 진짜 ISA를 3년마다 계속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ISA 해지 안 하고 나 그냥 이걸로 20년 모을 거야. 그러면 이게 좋죠. ISA를 끊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것도 너무 좋은 계좌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은 끊임없이, 하지만 ISA는 3년마다 끊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금저축이 내가 하고 있는 전략에서는 좀 더 궁합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자, 1번 삼성전자를 살 거면 위탁에서 사자. 너무 심플합니다. 2번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거를 살 거면 연금저축 ISA에서 사자.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 하지만 ISA도 그에 못지 않다. 자, 3번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살 거면 연금저축에서 사자. 4번 슈드를 살 거면 위탁에서 사자. 자, 해결됐죠? 배당주는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고 이 4가지 계좌들은 이렇게 우리가 담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억지로 만든 툴들이잖아요. 사람마다 투자하는 전략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라서 그냥 가이드 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당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깨님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 배당주에 관심은 없는데 의무적으로는 사고 있었어요. 맞아요. 포트에 넣어놨으니까. 되게 희한한 게요. 차익을 계속 보는 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 진짜 못 사게 돼요. 배당주. 진짜 못 사게 돼요. 왜냐면 배당주의 대부분은요, 주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슈드라고 하는 저 친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 몸값 자체도 올라가지고 이게 배당 성장이라는 것을 이제 이뤄낸 건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고배당주를 얻기 위한 것들은 그 자체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갖고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주는 또 장점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가지고 있으려면 억지로 모든 비율과 툴들을 정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나를 맞추지 않으면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에 관심이 없지만 계속 사고 계신 깨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해주신 가이드 바탕으로 어디가 조금 더 적절한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큰 계좌 가이드를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많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